반소와 일치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반은 없어지고 반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맞아요. 반은 뭐냐? 틀, 어떠한 형식, 어떠한 틀에 박힌 내용들, 이거는 싹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평가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과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과도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은 이러하나 현실은, 그쵸 PD님?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도기의 기간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만큼은 그거를 싹 다 없앴어요. 없앴고 연간 필요 없다. 제가 말하는 연간은 짜여진 12개의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제를 짰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커피에 대해서 주제를 짰어요. 그래서 커피가루로 그림 그리기, 커피 원산지 알아보기를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커피에 대한 주제를 하다가 우리 동네 커피숍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풍선을 봤는데 그 풍선이 너무 재미있었어 해서 갑자기 움직이는 풍선으로, 인형으로 주제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니야, 그건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할 거야. 자, 지금은 커피 배우는 시간이니까 커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저도 수업을 이끌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 이걸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냐? 지극히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연이가 커피를 먹다가 커피를 쏟았다. 그래서 흐느끼며 나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왜 노냐? 저희는 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연이가 커피를 쏟았다. 그래서 정연이는 울면서 나래에게 다가섰다를 해야지 흐느낀다. 징징댄다. 칭얼거린다. 그 단어 하나로 그 아이는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운 걸 수도 있겠지만 징징거린다 하는 그 단어의 워딩의 뜻이 좀 애매하잖아요. 찡얼거린다, 짜증을 낸다, 흐느낀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찰과 기록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말한다, 운다, 먹었다,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어디를 갔다는데 유유히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찰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되 이것이 상상놀이인지 병행놀이인지 그것에 대한 교사의 총평과 해석을 5개 영역에 맞추어서 나중에 밑에다 쓰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컨설팅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저에게 그러한 놀이 관찰에 대한 일지를 뭐 메일이 됐든 보내주시면 제가 1:1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평가제의 일지랑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가제의 일지와 다른 겁니다. 저는 놀이에 대한 교사 주도의 놀이, 유아 주도의 놀이에 대한 그 놀이 일지죠. 그러니까 일지는 맞죠. 사실은 하루에 일어난 그 놀이를 기록하고 적는 거니까요. 누리과정 해설집에 나온, 사례집에 나온 그런 식의 일지에 대한 컨설팅은 제가 100% 자신 있어요. 그건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딩 그대로 읽을게요.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유라. 이게 진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PD님. 제가 사실은 오면서 좀 나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잘못 말하면 되게 재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진짜 재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상당히 쉬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수없어. 뭐야 지는 아니까 싶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상당히 쉽겠는데? 라고 했던 건 큰 게 아니었어요. 놀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런 어떠한 모습을 보였고 내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겠구나 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자, 교사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작성했던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우선 마음대로 쓰래요.
여기 써 있잖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교사가 계획안을 사전에 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계획안을 막 교사 주도로 해서 언제는 뭐를 할 거고 뭐를 할 이거를 최대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제만 던져주고 지금 곰 PD가 뭘 하고 있네? 뭐 저게 무슨 놀이이네? 뭐 그래서 양 PD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어떻게 확정이 되었다. 이런 것만 쓰고 추후에 그게 뭐 양 PD는 가서 보니까 야, 뭐 이거 어떻게 갖고 놀아?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바로 등을 돌려서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뭐 병행놀이인가 보다. 그쵸? 병행놀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 이게 쉬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사는 사전 계획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사의 지원 계획을 자율적으로 메모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찍고 붙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그냥 써서 붙이고 기록하고 녹음 파일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관찰된 계획안을 써라. 사실 계획안도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관찰 일진 거죠. 이런 거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쉬울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플러스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요. 어떻게 5개 영역을 이왕이면 다 통합할 수 있게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먹는 거니까 신체 운동 건강, 그쵸? 몸에 좋은 뭐 음식을 마신다 또는 대소 근육을 활용해서 뭐를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냄새 좋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떠한 느낌, 어떠한 자신의 감각, 나를 알고 이해하기라고 하는 범주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냄새 좋아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잔을 돌려보았다. 이런 활동이 있었다면 어떠한 물체를 탐구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자연 탐구. 여러 가지 5개 영역을 통합해서 다 그거를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누리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한 후에 평가 또한 자율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정해진 형태의 평가가 이제는 없다. 물론 과도기가 있겠죠. 저는 빨리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의무평가제에 읽지 말고 진짜 자율성 있는 평가로 놀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평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무엇이냐? 지역과 기관과 선생님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저는 충남에 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도청, 교육청이나 충청남도의 각 시군구에 그 시청, 구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원은요, 환경수도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충남 공주? 그럼 백제문화재, 부여? 백제문화재.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백제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운영, 누리과정 운영에 넣으란 얘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원장님이 발도르프를 하는지, 인지학습을 좋아하는지, 몬테소리를 하는지, 숲을 하는지, 프로젝트를 하는지, 정말 그대로 놀게 하는지, 원장님의 경영 철학을 2번째로 반영한 후에 3번째로는 원장님의 경영 철학을 반영해서 교사도 교사의 가치관을 함께 버무려서 모든 거를 다 같이 자율성, 특성화, 다양성을 두고 진행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창원 환경수도가 난 싫어. 그럼 어떻게 딴 데로 가야지.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연수를 할 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은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다양한 자원, 환경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 얘기도 누누이 했어요. 해설서 워딩 그대로 읽을게요.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 놀이 자료는 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 도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제가 정형화된 거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플라스틱류, 완전 딱 정형화된 거. 자연물, 악기, 미술, 그림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국경일 또는 계절, 이럴 때 행사를 시기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곧 그냥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원해서 소소하게 하셔야 되는 어떠한 이벤트 행사, 예를 들면 동지야, 난 동지를 넘어가고 싶었어. 근데 일주일 전에 어떤 아이가 달력을 보고 선생님 동지가 뭐예요? 동지 때는 뭐 팥죽 먹는 거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팥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새알심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아의 흥미에 맞게 계절 또는 어떠한 그 국경일도 여기 써 있어요. 국경일, 그러니까 현충일, 뭐 한글날, 뭐 제헌절, 이런 얘기들도 써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에 대한 자료들을 선생님이 제공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실내외 영역 공간을 잘 배치하여야 하고, 더불어서 쌓기 영역, 역할 영역, 미술, 수, 조작, 정형화된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설서에 대한 설명, 포인트만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앞에 있는 방송을 보시거나 저에게 컨설팅을 받길 원하신다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평가제 일지 빼고. 저는 평가제 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천명 해서 빨리 라이브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만 해야 되겠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뿜뿜 날려주세요. 지금까지 뼈리였습니다.